이제 영어의 의문이 풀렸다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영어의 의문이 풀렸다 영어의 일반 원리 어순과 형식편 파트 3입니다. 파트 3의 주제는 새로운 형식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그동안 정리되지 않았던 새로운 형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형식이라고 해서 격가지 정도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영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찌 보면 기존의 5형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비중이 크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설명할 동사는 put입니다.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put으로부터 기존 5형식 이외의 새로운 형식이 설명됩니다. 이 새로운 형식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분류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도 자주 쓰이고 있는데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형식입니다. put도 너무나 자주 쓰이는 동사입니다. 소위 말하는 기본 동사의 하나입니다. 먼저 put은 3형식으로는 쓰이지 않는 동사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동사의 의미가 중요한 형식은 3형식이라고 정리했었습니다. 따라서 put이 3형식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말은 put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 즉 put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put이 들어간 문장을 해석할 때 동사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으면 해결이 어렵습니다. 혹시 나는 해석이 되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put을 완벽히 알아서라기보다는 너무 많이 접해서 익숙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put은 기존의 어느 형식으로도 쓰이지 않습니다. 항상 다음과 같이 주어 플러스 put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와 같은 형식으로만 사용됩니다. 혹시 이러한 형식을 보고 저것도 3형식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존 문법에서는 이러한 형태도 맨 뒤의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부사로 모아 3형식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put이 사용된 문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3형식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put은 단순히 주어 플러스 put 플러스 목적어 형태로는 표현되지 않고 반드시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붙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이 둘을 다른 형식으로 분류하고자 합니다. 즉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와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다른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put이 들어간 문장의 해석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화면의 화살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ut이 들어간 문장의 해석법, 즉 형식 자체의 의미는 주어가 목적어를 이동시켜 전치사 플러스 명사에 고정시키다입니다. put이 들어간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흐름을 화면의 화살표 방향으로 하면 됩니다. 뒤의 전치사에 집중하고 그리고 사용된 단어 A, B의 의미에 맞추어 상식 수준에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네 문장은 모두 put이 사용된 문장입니다. put은 무시한 채 해석법, 즉 형식 자체의 의미에 따라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A 문장 He put the book on the shelf를 살펴보겠습니다. put은 목적어를 이동시켜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쪽으로 고정시키다 라는 형식의 의미를 지닌다고 했었습니다. 이를 이 문장에 적용시켜 보면
그가 더 북을 이동시켜서 on the shelf 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화살표 방향을 참조해 주십시오. 그리 어렵지 않게 그는 책을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놓다라는 해석이 되기 위해서는 전치사 on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치사 on은 접촉을 의미합니다. A 문장에서 보면 더 북을 이동시켜서 the shelf에 접촉시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해석하면 놓다가 되는 것입니다. 상식 수준에서 해석한다는 말도 중요합니다. 만약 책을 선반에 놓지 않고 특이하게 접착제 같은 것으로 붙여놓는다고 하면 이때는 다른 설명이 뒤따르거나 동사를 put 대신에 stick 등의 동사를 사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설명이 없는 한 여러분은 put이 포함된 문장을 해석할 때는 상식 수준에서 해석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문장은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He put the book on the shelf. 그는 책을 선반 위에 놓았다. He put the car in the carport. 그는 차를 차고에 넣었다. He put the glass to his lips. 그는 잔을 입에 대었다. They put the ship to sea. 그들은 배를 출항시켰다. 화면의 문장들에서 영문의 동사는 모두 put이지만 우리말로는 놓았다, 넣었다, 대었다, 출항시키다로 다르게 해석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러한 해석은 put에 대한 해석이라기보다는 put 뒤의 목적어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사용된 구체적인 단어들을 감안하여 형식의 의미에 의해 파악하다 보니 그런 식의 우리말 해석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즉, 동사 put이 그러한 의미들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D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put the ship to sea. 그들은 배를 출항시켰다. 이전 영상에서 사용했던 방식을 다시 적용해 보겠습니다. D에서 영어로 된 문장과 한글로 된 해석 문장에서 모두 동사만 놓아두고 다른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보면 우리말의 동사와 영어 동사의 차이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영어 동사 put과 우리말 출항시켰다를 비교해 보면 우리말의 출항시켰다는 계속해서 본래 문장 속에서 지니고 있던 의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지만 put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출항시키다로는 생각이 안 드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전을 보고서 put을 우리말 동사 놓았다, 넣었다, 대었다, 출항시켰다로 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말 놓았다, 넣었다, 대었다, 출항시켰다로 해석되는 것은 put 때문이 아니라 put 뒤의 목적어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put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put은 항상 주어 플러스 put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식으로만 사용됩니다. 이때 동사 put은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상의 동사라기보다는 형식상의 동사로서 단지 이 문장의 형식이 주어 플러스 put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일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암시하는 역할만을 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동사의 의미가 필요 없다고 해서 동사 자리를 비워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동사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동사가 put인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문장에서 put을 접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이 문장은 주어 플러스 put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일 것이라고 미리 예상한 뒤에 동사 put은 가볍게 건너뛰고
뒤의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분을 찾아서 형식의 의미에 따라 상식 수준에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앞에 보았던 문장에서 뒤에 위치한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분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뒤에 위치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제거하면 이 문장들은 he put the book, he put the car, he put the grass, they put the sheep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제거하면 원래 문장에서와 같이 놓았다, 넣었다, 되었다, 출항시켰다의 의미가 더 이상 유추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면 모두 놓았다로 해석될 뿐입니다. 결국 D 문장을 예로 들면 이 문장이 출항시켰다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부사구인 to see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제거된 하면의 문장은 특정한 상황 안에서 쓰이지 않으면 비문입니다. 형식으로는 삼형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비문인 것입니다. 형식 논리에 사로잡혀서 비문을 삼형식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풋이 들어간 문장에서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해석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필수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풋이 사용된 문장에 존재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와 같이 없어서는 안 되는 부사구를 필수 부사구라고 합니다. 따라서 필수 부사구를 포함한 문장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형식을 제시하겠습니다. 새로운 형식은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형식도 동사가 아닌 형식이 중요합니다. 즉, 형식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형식의 해석법, 즉 형식 자체의 의미는 주어가 원인이 되어서 목적어를 전치사 플러스 명사 쪽으로 변화 이동시키다 입니다. 이 형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화살표를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형식은 동사가 무엇이 쓰이든지 관계없이 이렇게 해석됩니다. 풋과 형식이 비슷합니다. 이 형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풋을 설명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풋과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이 형식은 풋이 아닌 다른 동사들이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동사들은 이 형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느끼셨을 것이지만 이 형식의 해석법은 풋의 해석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는 두 형식에 사용될 수 있는 전치사의 수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새로운 형식인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식에서는 모든 전치사가 사용될 수 있는 반면에 풋의 형식에서는 with 등과 같이 사용되지 않은 전치사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새로운 형식의 문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해석법에서 변화, 이동시키다 라고 되어 있지만 본 영상에서는 이동 후 경우만 다루고 변화 후 경우는 다루지 않습니다. 화면의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동사는 보지 마시고 화살표를 주시하면서 앞에 제시한 해석법에 따라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치사의 기본적인 의미는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He contributed an article to a journal 이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해석법에 따라서 화살표 방향에 맞추어 해석하면 he가 원인이 되어 an article을 to a journal 쪽으로 이동시키다가 됩니다. 정리하면 그는 논문을 잡지 쪽으로 가게 했다가 되고, 상식적으로 해석하면 그는 잡지에 논문을 기고했다로 해석됩니다. 이 문장이 여러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문 속에 놓여 있다면 의미 파악이 훨씬 더 명확할 것입니다. 몇 문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동사는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형식이 말을 한다는 것만 얻으시기 바랍니다. He gathered her into his arms 라는 문장입니다. 마찬가지로
화면의 문장을 주어가 원인이 되어 목적어를 전치사 플러스 명사 쪽으로 변화 이동시키다 라는 해석법에 따라 해석하면 그는 그녀를 그 팔 안으로 이동시켰다가 됩니다. 이것을 상식적으로 정리하면 그는 그녀를 두 팔에 안았다로 해석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feed the wire into the hole 이라는 문장입니다. 이번에도 해석법에 따라서 해석하면 그들은 전선을 구멍으로 이동시켰다가 됩니다. 이것을 상식적으로 정리하면 그들은 구멍에 전선을 넣었다로 해석됩니다. 넣었다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전치사 into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몇 문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해석법에 따라서 화살표를 주시하면서 그리고 전치사의 기본적인 의미를 고려하면서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일단 절대 동사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에 해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문장을 더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스스로 판단한 내용과 해석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He dug his feet into the snow. 그는 발을 눈 속에 쑤셔 넣었다. Some insects deposit their eggs in the ground. 어떤 곤충들은 땅 속에 알을 낳습니다. We admitted him to a hospital. 우리는 그를 입원시켰다. They stuffed him in a big car. 그들은 그를 큰 차에 밀어 넣었다. He posted the announcement on the campus board. 그는 학교 게시판에 발표문을 붙였다. They handed the report out. 그들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아마 스스로 판단한 내용과 해석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가지 언급하자면 마지막 문장의 out은 전치사적 부사의 하나로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치사적 부사에는 away, up, down, forward 등 많이 존재합니다. 흔히 보았던 것들이라서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이제 전치사와 전치사적 부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영어는 형식이 말을 한다라는 명제를 기반으로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형식에 대한 정리는 전치사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전치사에 대한 설명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치사는 종류가 너무 많을 뿐더러 그 의미도 다양해서 설명을 간단히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전체 모든 전치사와 전치사적 부사를 다루지 않고 선별해서 몇 개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형식의 기본적인 해석법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형식인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해석법, 즉 형식 자체의 의미는 주어가 원인이 되어서 목적어 A를 전치사 플러스 명사 B 쪽으로 변화 이동시키다 입니다. 해석법을 정리해 보면 결론적으로 A와 B를 더하다가 됩니다. 이 말은 서로 떨어져 있던 A와 B가 주어 때문에 물리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그 모든 전치사가 설명드린 것처럼 화살표처럼 A에서 B로 향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전치사가 6가지 있습니다. 이 중에서 3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with를 보겠습니다. 반복하면 새로운 형식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해석은 앞쪽에 있는 A를 뒤쪽에 위치한 B 쪽으로 변화 이동시키다입니다. 이 해석의 의미는 뒤쪽에 있는 B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쪽에 있는 A를 이동시켜서
B쪽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전치사가 이러한 해석 방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전치사 with만이 화면에 제시된 화살표처럼 반대 방향의 해석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치사 with가 사용된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with 플러스 명사 해석법, 즉 형식 자체의 의미는 주어가 원인이 되어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목적어 쪽으로 이동시키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쪽의 A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뒤에 위치한 B를 이동시켜서 A 쪽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동사가 제시되지 않은 화면의 문장은 전치사 with가 있기 때문에 화살표 방향처럼 그는 책을 이동시켜 그녀에게 더했다로 해석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사물이 다른 사람에게 이동하면 주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면의 문장은 일단 그는 그녀에게 책을 주었다로 해석됩니다.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바꿀 수도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치사가 with에서 to로 바뀌면서 전치사 앞뒤 단어의 위치가 바뀌고 화살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해석은 그는 그녀에게 책을 주었다로 변함없습니다. 전치사 with가 사용된 문장을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화살표 방향에 따라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번에도 절대 동사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문장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스스로 판단한 내용과 해석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The wind laid the garden with leaves. 바람이 정원을 낙엽으로 깔았다. He feeds the furnace with coal. 그는 난로에 석탄을 넣는다. He hung the wall with the pictures. 그녀는 벽을 그림으로 채웠다. They served him with the summons. 그들은 그에게 소환장을 주었다. He returned kindness with ingratitude. 그는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제가 영어의 새로운 원리를 제시한다고 해서 기존의 영어에서 다루지 않았던 문장들을 분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영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아무런 논리적인 분석 없이 암기했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Provide A with B, supply A with B, furnish A with B. 아마 모두 알고 있는 수고일 것입니다. 모두 A에게 B를 공급하다 라고 암기했던 수고입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따로따로 암기했었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형식의 원리에 의해서 접근하면 암기하지 않고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수고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잠시 중요한 점 하나만 간단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어와 목적어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사과를 먹었다 라고 했을 때 먹었다라는 동사는 목적어인 사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계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지배한다라는 의미와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영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He ate an apple이라는 문장에서 동사 ate는 an apple이라는 목적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서 보았던 문장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feeds the furnace with coal. 화면의 문장에서 동사 feed와 목적어 the furnace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의 해석을 살펴보면 그는 난로에 석탄을 넣는다입니다.
이에 따르면 의미상 동사 feed는 뒤의 coal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동사 목적어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문장의 목적어는 the furnace입니다. 결론적으로 삼형식을 제외하면 영어의 동사와 목적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동사와 목적어의 관계가 아닙니다. 즉, 동사가 목적어를 직접적으로 지배하지 않습니다. 다시 앞에서 보았던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feeds the furnace with coal. 이 문장에서 동사 feed는 the furnace를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석상으로 명확합니다. 즉, 동사 feed와 목적어 the furnace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영어의 동사는 우리말과는 달리 부수적인 역할을 할 뿐이어서 원칙적으로 목적어와 의미적 관계가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문장의 의미는 동사와는 상관없이 형식이라는 별도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장에서 동사 feed는 형식에 의한 그림, 즉 화살표 방향대로의 그림을 부수적으로 설명해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반복하면 삼형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 삼형식에서는 동사와 목적어의 관계가 직접적이고 밀접합니다. 영어의 동사가 무엇인지, 즉 영어의 동사와 우리말 동사의 근본적인 차이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from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전치사입니다. 화면의 정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전치사가 넓게 보면 주어가 A와 B를 더하다 라는 플러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from은 주어가 A와 B를 서로 멀어지게 하다라는 마이너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A와 B가 원래는 서로 붙어서 하나였었는데 주어에 의해서 서로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지만 전치사적 부사인 off도 멀어지게 하다는 단절 제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from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relieved him from fear. 이 문장을 해석법에 따라 해석하면 주어가 힘을 fear로부터 멀어지게 했다가 됩니다. 이 말은 원래 힘과 fear가 하나였는데 이 둘을 분리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공포와 하나라는 것은 그 사람이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의 해석은 동사를 보지 않아도 우리는 그를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가 됩니다. 한 문장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released her from a debt. 이 문장도 해석법에 따라 해석하면 주어가 her를 a debt로부터 멀어지게 하다가 됩니다. 이 말은 원래 her와 a debt 하나였는데 이 둘을 분리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빚과 하나라는 것은 그 사람이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의 해석은 동사를 보지 않아도 그는 그녀의 빚을 면제시켰다 입니다. 전치사 from이 사용된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화살표 방향에 따라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번에도 절대 동사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문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스로 판단한 내용과 해석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His father removed him from school. 그 아버지는 그를 퇴학시켰다. He shook the snow from his umbrella. 그는 우산에서 눈을 털었다. That absolved me from the contract.
그것으로 나는 그 계약에서 해제되었다. The king banished him from his country. 왕은 그를 국외로 추방하였다. These trees shelter my house from the wind. 이 나무들은 우리 집의 바람막이가 된다. 이제 from의 다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파트 2에서 정리했던 오형식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식은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보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오형식의 해석법, 즉 형식 자체의 의미는 주어가 원인이 되어 목적어를 목적보 상태로 하게 하다입니다. 이때 목적보 자리에는 투부정사, 형용사, 명사 등이 위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투부정사만이 필요합니다. 투부정사에 사용된 to도 기본적으로는 전치사 to와 같습니다. 다른 점은 투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의 형태이므로 행동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면의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투부정사의 형식은 주어가 목적어를 투부정사에 더하다 라고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정리하면 주어가 목적어를 투부정사 행동을 하게 하다가 됩니다. 영어에서는 더하기와 빼기 개념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과 더해지면 그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면에 어떤 행동과 멀어지면 그런 행동을 안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탐이 스터디와 더해지면 탐은 공부를 하는 것이고, 탐이 스터디와 멀어지면 탐은 공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의 문장은 탐은 그녀가 그곳에 가도록 했다라는 오형식 문장입니다. 무엇 하게 하다의 영작은 동사를 떠올리기 전에 먼저 오형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동사보다는 형식이 우선합니다. 이제까지의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탐은 그녀를 그곳에 가지 못하게 했다는 어떻게 영작하겠습니까? 무엇 하게 하다라고 된 우리말은 오형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의 의미인 못하게 하다입니다. 못하게 하다는 그녀와 거기에 가는 행동을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다음과 같이 전치사 from을 사용합니다. 화면을 보면 가게 하다라는 의미의 투부정사가 사용된 오형식 문장에서 to가 from으로만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o가 from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두 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전치사 from 뒤에는 동명사가 오게 됩니다. 둘째, 하게 하다의 의미일 때는 동사 자리에 제한 없이 다양한 동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못하게 하다일 때는 사용될 수 있는 동사가 prevent, keep, stop 등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prevent A from B, stop A from B, keep A from B, prohibit A from B, hinder A from B. 아마 많이 본 수거일 것입니다. A가 B 하는 것을 막다, 방해하다 라고 애우셨을 것입니다. 이제 왜 from이 사용되는지 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문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His father's death kept him from going abroad. 화면의 문장을 해석법에 따라 해석해 보면 His father's death가 힘을 going abroad라는 행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다라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최종적으로 그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그는 해외에 가지 못했다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from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전치사는 against입니다. against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파트 2에서 정리했던 일형식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일형식 문장의 경우 주어 플러스 동사로만 이루어진 경우는 없고 대부분 동사 뒤에 부사 또는 부사구가 함께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형식의 형식 자체의 의미는 동사 자리에 무엇이 오든지 간에, 즉 동사에 상관없이 동사 뒤의 부사, 부사구에 의미가 있다고 정리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형식에 대해서 정리했기 때문에 일형식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부사, 부사구가 존재하는 일형식도 새로운 형식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서 정리한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가 목적어가 존재하는 타동사 버전이라면 지금 제시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차이만 있을 뿐 의미상으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형식 자동사 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도 화살표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형식 자동사 버전은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되어 있고 해석법, 즉 형식 자체의 의미는 주어가 스스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 쪽으로 변화 이동하다 상태에 있다 라고 정리됩니다. 새로운 형식 자동사 버전과 타동사 버전을 한데 정리하였습니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동사가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형식 자동사 버전의 문장입니다. 화살표대로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는 학교에 갔다라고 해석했다면 정확하게 이해한 것입니다. 예문은 더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파트 2 일형식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전치사 against로 돌아오겠습니다. against는 기본적으로 전치사 on과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단순히 두 개체, 즉 A와 B가 위치상 붙어 있다는 것만 표현하려면 전치사 on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on과 against는 위치 관계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는 A와 B가 아무런 생각 없이 붙어 있는 경우이고 against 경우는 A와 B가 서로를 치열하게 밀어내려고 힘을 쓰면서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차이에서 against에는 다음의 대표적인 의미가 발생합니다.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against 플러스 명사는 새로운 형식 자동사 버전의 문장입니다. 해석법, 즉 형식의 의미는 A가 이동하여 B에 부딪히다입니다.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동사는 보지 마시고 화살표에 따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aves were breaking against the rocks. 화살표에 주목하면서 해석법에 따르게 되면 주어인 웨이브가 스스로 이동하여 the rocks에 부딪히다가 됩니다. 결국 이 문장의 의미는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고 있다 입니다. 이 문장의 해석에서 부딪히다 라는 우리말 동사는 전치사 against를 해석한 것입니다. 예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보지 마시고 해석법에 따라 스스로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against가 포함된 새로운 형식 자동사 버전입니다. 이제 스스로 판단한 내용과 해석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Water may rise and fall against the side of the bath. 물은 아마도 오르내리면서 욕조 옆에 부딪힐 것이다. Shield clashed against shield as the warriors met in battle. 전사들이 교전을 시작하자 방패와 방패가 서로 부딪혔다. The small waves is lapping against the shore. 작은 파도가 해변에 찰싹대면서 부딪히고 있었다.
부딪히다 외에도 against는 구체적인 경우에 다양한 우리말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추상적인 상황에서 반대하다, 대항하다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부딪히다에서 반대하다의 의미가 쉽게 연관이 되실 겁니다. 다음 화면의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사가 제거된 문장을 해석해 보시고 아래의 본래 문장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The committee decided against the plan. 그 위원회는 계획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도 반대하다라는 해석은 동사가 아닌 against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반대하다 의미인 against 반대말은 전치사 for입니다. 찬성하다가 들어간 우리말을 영작하려면 동사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for를 먼저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화면의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argued for the proposed tax cut. 그는 감세안에 찬성했다. He argued against the proposed tax cut. 그는 감세안에 반대했다. 위 두 문장은 동사를 비롯한 모든 것이 같지만 전치사 하나가 바뀌면서 문장의 의미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어에서 전치사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영어 새로운 형식에 대한 정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영어는 형식이 말을 한다라는 정리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말은 동사로 모든 것을 말하지만 영어는 우리말 동사의 역할을 형식이 많은 부분 수행합니다. 그리고 형식의 중심에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먼저 전치사와 전치사적 부사가 이번 영상에서 정리한 것 외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통과하다라는 그림을 가지고 있는 through, 넘다라는 그림을 가지고 있는 over 등 너무도 많습니다. 둘째, 이동과 변화 중에서 변화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오형식도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했었지만 대표적인 한 개만 설명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넷째, 아직 정리하지 않은 매우 유용한 새로운 형식도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형식에 대한 정리는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장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의도인지 금방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앞에서 이미 보았던 예문들입니다. 대신 동사 자리에 모두 기본 동사인 get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쉽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get을 먼저 해석하려고 했다면 지금까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기본 동사는 형식 동사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get은 곧바로 무시하고 형식을 통해서 해석하려고 했어야 합니다. 모두 새로운 형식 타동사 버전의 문장입니다. 다음 화면의 해석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He got an article to a journal. 그는 잡지에 논문을 기고했다. They got the wire into the hole. 그들은 구멍에 전선을 넣었다. He got his feet into the snow. 그는 발을 눈 속에 쑤셔 넣었다. We got him to a hospital. 우리는 그를 입원시켰다. They got him in a big car. 그들은 그를 큰 차에 밀어 넣었다. He got the announcement on the campus board. 그는 학교 게시판에 발표문을 게시했다. They got the report out. 그들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영어의 의문이 풀렸다. 영어의 일반 원리, 어순과 형식편, 파트 3, 새로운 형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파트 4 영작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영어를 학습하는 최종 목표는 결국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지금까지 정리한 원리를 기반으로 어떻게 쉽게 영작을 할 수 있는지 파트 4에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짜 영어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